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그 여자분들의 그 남편과의 그 인연과 정, 덕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뭐 팔자 사납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뭐 여자분들이 그 팔자 사납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뭐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결코 팔자 사납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팔자 사납다고 그러면은 뭐 흔히 그 남편이나 남자 보기 좀 박할 때 팔자 사납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 결혼하지 않는 자 이런 분들도 많지만은 그 이 명리학의 그 태동기에는 부부간의 인연이나 정, 덕이 가장 중요한 자 그런 덕목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한테 이 남편이나 남자는 관성에 해당됩니다. 자 이쪽에 잠깐 보시면은 육친의 오행도라고 해놨죠, 그죠? 막 자기 자신이 목이라면은 이렇게 화가 식신의 상관에 해당되겠고 식상이라고 그럽니다. 식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극하는 거 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재성 이렇게 극하는 거죠. 그 다음 자신을 극하는 거 이렇게 극하는 거 요게 관성이고요. 그 다음 자신을 생해주는 거 이렇게 생주해주는 거 요게 인성입니다. 요게 이제 비급이 되겠고요. 자신과 같은 거 요게 비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하는 거 그 여자분이면은 자신이 생하는 거면 자신이 낳은 거니까 자식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극하는 거 요거는 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흔히 그 부친 뭐 여자분들 같으면 시모 또 금전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신을 극하는 거 자신한테 좀 간섭하고 뭐 잔소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 남편이 되겠죠, 그죠? 남편이 되겠고 또 자신을 낳은 분은 인성이니까 여기는 모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육친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하는 거는 식상 자식이 되겠고요. 자신이 극하는 거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시집을 오게 되면은 모친하고 갈등이 많은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모친이 재성이니까 그 며느리가 모친을 좀 극하죠, 그죠? 모친한테 좀 대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모친은 또 윗사람이니까 그 꼴을 못 보니까 또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은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뭐 친정에 갈려도 남편한테 좀 상의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 또 통제도 하고 간섭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 그 남편에 해당되겠고 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 모친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그 육친이나 오행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명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경금이죠. 경금이면은 뭐큰 돌이나 바위, 큰 쇠, 뭐 이런 정도를 말합니다.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다 보니까 뭐 좀 순수한 자 그런 면모도 있고 들어는 그 어리파로 통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금일간인데 그죠? 자, 여기는 편제니까 결혼을 했다고 보면은 이제 시모가 되겠죠, 그죠? 시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관이니까 요게 이제 남편이 되겠죠. 남편인데 부부간에 인연이 있으려면은 요게 나면은 내 바로 옆자리에 요런 식으로 요런 부분에서 위치해야 부부간에 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옆에서 서로 간에 잔소리를 하든 뭐 좋은 소리를 하든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해야 부부간에는 뭐 떨어져 있으면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놓으면 남이라는 게 부부입니다. 항시 이렇게 옆에 위치해야만이 부부간에 인연이 있다 보는데 남편이 이렇게 조금 멀리 있죠. 그죠? 이렇게 한 다리 건너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부부간에 인연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남편인데 그죠? 요게 남편인데 여긴 뭡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여자지만은 여기도 여자죠. 그죠? 같은 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금이 이렇게 와가 있으니까 남편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신금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부간의 인연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 남편 입장에서 한번 돌려서 놓고 보죠. 남편 입장에서 한번 돌려놓고 보면은 여기 사화 입장에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요게 남편이죠, 그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이니까 요것도 여자고 나도 재성이니까 나도 여자입니다, 그죠? 여기도 여자도 또 있네요, 그죠?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 명조에서는 셋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입장에 돌려놓고 보면은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게 여기 신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는 운이 조금만 삐걱해도 바로 나하고는 인연이 끊어질 수 있는 자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딴 명조 하나 더 보기로 하죠. 자, 나 자신이 자 병화입니다. 나 자신이 병화인데, 자, 요게 남편이죠, 그죠? 여기가 정관이잖아요, 그죠? 관이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수국화로 역극해주는 요게 이제 남편이 되는데, 남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월지 축토의 지장간 속에 있는 여기 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요거는 중기, 여기는 정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투출했으니까 정관격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월지 지장간 속에 있는 여기인 정관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했으니까 정관격이 되겠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금에 이렇게 생조를 받고, 그죠? 금생수로 이렇게 힘을 받아 가지고 나하고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위치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이 있고, 그죠? 상당히 힘이 있고, 또 나하고 옆자리 위치하니까 부부간에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부간에 인연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여기 나는 양이죠, 그죠? 좀 현재 이건 양화잖아요, 그죠? 병화는 양화니까 이 병화는 양화고 여기 개수는 음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음과 양이 조화가 되니까 부부간에 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음양이 조화되면은 부부간에 정이 있는 걸로 봅니다. 남편이 이렇게 남편 자리에서 힘있게 나를 좀 이렇게 극해주는 그런 경우니까 남편 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운에서 만약에 병화가 오면은 자, 나도 이렇게 여잔데 나와 똑같은 병화가 이렇게 오면은 남편이 곁눈질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고, 만약에 정화가 오면은 정계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정계충이 되니까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토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토가 오면은 무기합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무기합으로 해가지고 비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전혀 못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인연이 쉽게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정관이 되면은 나하고 음양이 좋아되니까 부부간에 인연도 있고 또 정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나하고 이렇게 합의되지 못하면은 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인연이 좀 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명조 하나 보기로 합니다. 자, 이 명조 하나 또 보시기로 하죠. 자, 이 명조 보시면은 자, 내가 개수입니다, 그죠? 내가 개수인데 자, 앉은 자리 해수가 비급이죠, 그죠? 나하고 같은 그런 기운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해 주는 이런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통근했다고 그럽니다. 뿌리를 앉은 자리에 뿌리를 두 가지고 통근했다고 그러죠.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관성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겁재가 있다 보면은 뭐 조심성이나 경계심은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에 대한 성정이고요. 자, 남편 한번 찾아보기로 했죠. 남편은 여기 관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관이 이렇게 남편인데 연간에서 이렇게 화생토로 이렇게 생조해 주니까 남편 힘이 상당히 강하죠, 그죠? 상당히 힘이 강한 남편이 월간에 앉아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무게합을 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나 자신은 이렇게 음수인데 남편은 이렇게 양토니까 부부간에 음양이 조화돼 가지고 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바로 옆자리 위치했죠, 그죠? 남편이 이렇게 남편 자리 바로 이웃했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여기나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윗자리에 와가 있으니까 바로 옆자리 와 있으니까 상당히 부부간에 그 인연도 있고 또 이렇게 합의되니까 자, 부부 인연이 대단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무게 합의되면은 합화라 그럽니다. 이 합은 그 합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 합화라고 그럽니다. 화오행으로 일간은 화오행으로 변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미를 둔다는 이야기죠. 우리나 실질적인 그 부부 간의 그 생활을 이렇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총각 때, 처녀 때에 그 사람은 아니죠, 그죠? 결코. 그렇다고 해서 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두 사람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니까 그 전에 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합의되다 보면은. 자, 그런 정도로 바뀌어 있는데 이 남편 역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남편이 자, 토생금으로 여기 식상이죠,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금생수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 남편 역할을 다하니까 남편 복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무게 합의되니까 부부간에 인연도 있고 바로 옆자리에 있으니까 그 부부간에
음양이 좋아되니까 부부간에 정도 있는,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정도 있고 또 남편이 남편 역할을 다 하니까 남편 덕도 있고 또 이렇게 옆자리에서 합의되는 이런 경우니까 부부간에 인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무토를 극하는 간목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두 사람이 합을 해가지고 화오행으로 변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전에는 극하는 기운인데 이렇게 합의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개수나 뭐 해수가 와가지고 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미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바뀌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눈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부부간에 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합화가 되게 되면은 부부간의 인연이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최고의 좋은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도 남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여기 남편이죠, 그죠? 남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남편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남편이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제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토생금으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금생수로 나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우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요게 뭡니까? 여기 인성이죠, 그죠? 인성이니까 생활도 안정되고,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에다가 스며드는 그런 물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기대 가지고 모든 것을 좀 의지하는 좋은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세 가지 정도의 조금 힘든 그런 명조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명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명조가 좋은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좋을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앞전에 같이 구성이 안 좋은 그런 경우에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눈물로 다 살았는데 요즘은 뭐 쉽게 갈라서죠, 그죠? 명조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쉽게 좀 갈라설 수 있는 게 그 사주대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 세태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사랑 인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건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자기 자신이면은 그죠? 남편은 요 자리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와야 되고, 남편이 만약 이런 쪽으로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상당히 좀 부부간 인연을 좀 이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간의 인연을 좀 이어가기 힘든 그런 명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자, 여자 명조입니다. 자, 해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이죠, 그죠? 기토일간인데 육친함 살펴보시면은 여기 관이네, 그죠? 요 관이고 여기도 관이네, 그죠? 요게 남자라고 그랬죠, 그죠? 남자가 일단 둘이 있네,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는 이런 경우를 흔히 그 관살 혼잡이라고도 합니다. 관살 혼잡이라고도 합니다. 해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인데 여기 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정관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뭡니까? 갑기합이죠. 초년에 만난 갑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연주죠, 그죠? 연주니까 여기 연주잖아요. 연주는 초년이고요. 여기는 성장기, 여기는 장년기, 여기는 노년기. 시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 만난 남자죠, 그죠? 초년에 만난 남자인데 이렇게 그 갑기합이 되니까 부부간에 음양이 좋아되니까, 남녀간에 이렇게 음양이 좋아되니까 부부간에 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음양이 좋아되면 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거리는 상당히 멀죠. 요 자리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인연은 좀 박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 촌년에 이렇게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요 얼목으로 인해 가지고 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해수에다가 뿌리를 둔 얼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강한 그런 얼목입니다. 이 얼목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막으니까 이 기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하고 합해가지고 살고 싶은데 이렇게 가로막히는 이런 방해물이 있다 보니까 간목하고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얼목 같은 경우는 편관이죠, 그죠? 다소 그 정은 좀 부족한 그런 남자일 수도 있겠고, 위치에서 보면 부모궁이죠, 부친궁이잖아요, 그죠? 부친의 반대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남자로 인해 가지고 이 남자하고 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만약 이런 명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소 좀 늦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런 명조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결혼하면은 실패하기 쉬우니까 반드시 좀 나이가 좀 지난 다음에, 그죠? 적어도 한 30살 정도 그 이후에
결혼을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여자분들의 팔자 사납다 할 때 그 팔자 어떤 경우가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명조에서 헤어지기 쉬운지 그런 명조적인 부분들 찾아봤습니다. 명조에서 조금 이렇게 헤어지기가 좀 쉽거나 명조가 구성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한다면은 오히려 부부간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자분들의 그 남편은 어떤 명조가 남편 보기 좀 박한지 좀 더 나은지 부부간의 그 인연과 정, 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